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그리스전 대승이 원동력이 됐나요? 우리 증시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양축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쉽사리 꺾이지 않고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의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매수하신 시점까지 자세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시종일관 여유 있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소비자 신뢰지수 선전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유럽도 상승으로 마감했죠. 이러한 시장 분위기 그대로 국내 증시까지 연결되면서 양시장 모두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2포인트 오르면서 168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60일 이동평균선도 시원하게 뚫리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모든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700선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현재는 169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3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200억 원, 외국인이 2,600억 원의 매수 물량 내놓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4천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비교적 약한 흐름입니다. 그래도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현재는 0.32포인트 오른 49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강보합 움직임 49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지난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29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차지하고 있고요. 기관이 2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2억 원 정도의 매도 포지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매도 물량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어제였죠. 정부가 선물한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위기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0원 80전 내리면서 1220원 3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지수를 봤을 때는 증권주가 선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뒤를 철강, 금속 그리고 건설주들이 따라잡고 있는데요. 먼저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증시가 반등하면서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증권이 2% 그리고 동양종금증권 6%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HMC투자증권 역시 4%대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업종 지수를 봤을 땐 증권업종 3% 가까운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철강 금속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2%, 그리고 현대아이스코가 4%, 대한제강이 11%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철강금속 업종들 강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재가 겹쳤는데요. 구조조정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관련 사업 강행 의지가 밝혀지면서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현재 대우건설이 6%, 그리고 이화고경과 특수건설, 그리고 사무개발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상승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월드컵 수혜주인데요. 그리스전 승전보의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니커가 4.8%, 동우가 4%, 그리고 SBS 미디어홀딩스가 8%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월드컵 수혜주들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도시 구간 현재 전반적인 지수 상승 움직임 속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 상승 흐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시원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욱 구체적인 시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 추세 상황에 대해서 특징점들을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지난 주말 해외 시장의 결과와 또 주말 동안 전해진 어떤 경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소 좀 모멘텀은 부재한 느낌입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안정되는 어떤 매수 상황과 또 차익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가 약 5천억 원 가까이 유입되는 부분 등이 이런 수급 안정을 이끌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을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금 종합주가 지수가 1700선에 근접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진정되었을 때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안도 랠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모아진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영향을 주는데 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었던 요인 중에는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20원 이상 급락하는 상황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그동안 시장 위험의 대리 변수 역할을 했었던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기피되었던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현상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 개인이 점차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1700선 돌파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환율 시장에서도 지난주에 선물한 규제에 대한 재료가 또 나오면서 이번 주에 이 환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또 증시에도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들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환율 입장에서는 펀더멘탈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씩 하향 안정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크지만 이번 선물한 규제와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 또 여전히 끊이지 않는 유럽 재정위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완전히 추세가 하락으로 결정되었다라 보기는 어렵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발생됐었던 상승 변동성이 다소 좀 진정되는 정도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율 흐름과 맞물린다라면은 우리 종합주가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도 조금 더 1700선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는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지난주에 이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3주 연속 현재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부담이 주 후반 들어서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번 주에 진행되는 미국의 FOMC에서 과연 연준이가 현재 미국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코멘트를 내놓은지에 대해서 주목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출구 전략 시행과 맞물릴 수 있는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들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시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이 증권주의 강세인데 증권주들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증권주에 대한 단기 상승은 그동안의 주가 업종 내에서 연초 대비 낙폭이 가장 컸었던 업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업종 간 순환 매기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설, 보험, 그리고 증권 업종 등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호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는 인식이 현재 주가 수준을 조금 저가 수준으로 인지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추세의 지속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신뢰가 높지 않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만을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라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오늘 마감 상황까지 한번 저희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증권 업종의 강한 상승 또한 오늘 제약 업종과 또 일부 건설주들의 급등세가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의 어떤 악재가 본물이 이루어왔었던 업종들의 단순한 어떤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외 업종을 중심으로 한 단기 강세는 물론 부정적인 의미를 담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우선 이익 모멘텀의 지원이 다소 좀 제한된 업종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단기적인 강세에 편승하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의 접근은 유효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순환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매수 후 장기 보유하는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발생됐을 때에는 이익 실현에 대한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또 오늘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의 맥을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1700선의 접근 시마다 시장에서는 또 단기 차익성 매물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 변동성이 확대되는 예를 들어서 갭상승하는 시장의 국면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또 이익 실현을 통해서 또 현금 보유 전략을 유지해 나가는 박스권 매매 패턴의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예리하게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저희가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네,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하루 이틀 간격으로 상승 업종이 순환하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철강, 증권, 건설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IT, 자동차, 화학 등의 기존 주도주는 기간 조정 양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대비되는 두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스코하고 기아차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이제 중국 경기하고 밀접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주 중국 수출 호조세 기록에 이제 영향을 그대로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 수출 실적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업종이 철강이었다. 이쪽으로 좀 연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철강석과 철강 가격 추이가 4월 중순에 피크를 쳤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수입업체 쪽에서 수입 시기 조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수출 실적을 봐도 사실 2009년 철강 수출 실적이 중국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뛰어나 보이는 말 그대로의 기저효과였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철강주의 상승을 그냥 좋다 이렇게만 표현하기도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름철 비수기 이후에 8월에 철강 가격이 이제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이 예상을 한다면은 목표 수익률은 좀 짧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순환매가 진행되는 업종이나 종목별 반등이 오는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또 이제 기아차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가 5월 전고점 돌파 가능해 보이는 추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아차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에 말씀드렸듯이 기아차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의 자동차 구매 보조금 연장 소식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미 이전에 나온 재료죠. 이것보다는 현대차 기간 조정 마무리로 좀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짧게 보면은 기아차하고 현대차 사이의 순환매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호재성 재료도 있긴 하죠. 상반기에 중국 공장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현대차에는 호재성 재료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단순히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것보다도 전체적인 시장이 순환매로 움직이는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아차의 경우에는 오늘 노조 쟁의 조정 신청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또한 또 이러한 소식 때문에 내린다. 이거보다도 5월 저점 형성 이후에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조정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베이시스 호전에 따라서 차익 매수도 지금 3,746억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만기 이후에 기존 매도 차익 잔고가 청산될 경우에 좀 호재성 제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기존 주도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환매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의 질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없겠죠.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런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서 만약에 이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현금화 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만큼 이 순환매 업종들이 탄력성이 그다지 뛰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종합주가지수가 좀 부진했다가 좀 많이 만회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이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 많이 회복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일정 수준으로 이 물량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한 절반 정도는 줄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한 3분의 1 정도.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이 정도 순환매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OECD 선행지수 곧 나오니까 저희가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확장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장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확장세는 다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확장의 속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보다 상반기보다는 이제 좀 속도가 많이 늦어질 수 있다.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죠. 속도가 많이 상승 추세가 많이 약화될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OECD가 공식 코멘트 한 것이 4월 경기 확장세가 3월에 비해 점차 그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참고할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의 선행지수 동향을 보면은 5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의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경기 확장세는 당연히 유지되는 거죠. 확장 추세이지만 그 강도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표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꺾여 내려오는 녹색선입니다. 약화되는 속도가 지난달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점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하향하는 짙은 파란색이 중국인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5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향하는 밝은 파란색이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4개월 연속 확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하지만 확장의 속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죠. 미국 경기 선행지수의 경기 정점론은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유로존을 놓고 보면 여기서 지금 주황색 선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2개월 연속 확장세가 약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한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기울기를 보이고 있죠. 하락선 주황색 선이 하락 반전했다. 이 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는 계속 100 이하에서 경기 약화 지속되면서 우려감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5개월째 경기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속도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스를 보면은 참 문제가 계속되고 있구나 이 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반전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 확장 강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 약화되고 있고요. 독일만이 강한 확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의 이 빅4라고 불리는 그런 선 자체도 상승 추세가 많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약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 혼자 강한 추세가 지속되어도 결국 평균적으로는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이후에 또 한국이 그랬고 이제는 유로존의 경기 상승 추세가 약화되는 추세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5월하고 이제 6월 사이에 영국이나 미국의 추이가 어느 정도 더 약화돼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확인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경기 선행 지수가 OECD 같은 경우는 OECD가 직접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각국에서는 약간씩 좀 빠르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경기 선행 지수가 이번 주 지표에 또 속해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선행지수 상황을 놓고 보면은 확장세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저희가 증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엔 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이 앞으로 저희가 지표 쪽에도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경기 선행지수가 약화되기 때문에요. 후행성 지표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주가는 많이 약해질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거죠.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후행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비나 또 주택이나 그 이외에 고용 같은 지표가 좀 많이 좀 호전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주 좀 지표를 좀 살펴본다면은요. 일단 지난 주말에 발표된 소비 지표가 호재로 여겨졌었는데 소매 판매보다 소비자 신뢰 지수 쪽에 더 무게를 줬죠. 소매 판매 예상치보다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방향성하고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향후에 소비 사이클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었죠. 시장에 주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지표나 기업 실적이나 이제 좀 시장이 그동안 많이 높아졌었던 그 눈높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낮아지면서 정상화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소비 지표가 그동안에 좀 강하게 작용이 되었었는데 그게 좀 약해졌다. 이 점도 후행성 지표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시장이 마냥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금주에 이제 경제 지표 발표 살펴본다면은 가벼운 분위기다 이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어지는데 지난주에 고용 지표에 이어서 가장 개선이 어렵고 가장 또 부담이 가는 지표죠. 또 하나가 이제 방금 전에 4월 OECD 경기 선행 지수에서 봤지만 미국 자체적인 5월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금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4월에 좀 안 좋았었고요. 또 주간 단위 경기 선행 지수를 봐도 이 지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목요일 날 과연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화수목 이어지는 이제 물가지수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 FOMC 금리 결정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때 좀 부담스럽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한번 저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베이지북 발표 내용을 봤을 때 금리 쪽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물가 추이는 어느 정도 확인 정도가 필요한 지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리가 당장 어느 정도 올라간다, 이런 영향을 미칠 만큼의 지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고요. 우리 시장 움직임 자체가 순환매로만 한정이 돼서 움직이고 그 한정된 종목들이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차익거래 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현재 상황에서는 주 후반에 가는 이런 리스크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좀 현금화를 서서히 좀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 후반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말씀을 초반에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액션을 좀 앞당겨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액션을 좀 앞당겨서 실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열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반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쪽 상황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5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가 현재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 상황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수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죠. 순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700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강세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5천억 가까이 지금 들어오면서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이제 기관 쪽의 순매수 이러한 부분에 반대로 개인들은 이제 이익 실현을 위한 이제 매도 이러한 쪽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지수는 오전 시장 대비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권주와 건설업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철강주와 내수주 중심으로의 상승, 이러한 부분이 종합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2,770억의 순매수, 개인들이 3,22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250억의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12억의 순매수, 개인들이 300억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220억의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했었는데 수급 상황에서도 이런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고 있겠죠. 어떤 종목들이 주로 매매가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이제 그 현재 매수하는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대규모로 이제 몇몇 종목만 이렇게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이제 포스코, NHN, 신세계,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한국전력, 삼성중공업까지 그 순매수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그동안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포스코가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에 힘입어서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인데요. 매도하는 종목들은 이제 LG전자, 롯데쇼핑, 기아차, KB금융 그리고 LG 쪽으로 순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의 이제 동향인데요. 기관 쪽의 동향도 이제 뭐 전기전자도 이제 뭐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그 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업종 내의 그 종목들 1위와 2위를 이제 편가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하이닉스, GS건설, 우리투자증권, 현대제철 쪽으로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이 외에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우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증권주 쪽으로도의 그 순매수 확대에도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인데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뭐 기아차, LG전자, 삼성생명, 한국전력, 현대건설 쪽으로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제 대한생명이라든가 SK네트워크스, LG디스플레이, KT 쪽으로도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외국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상승률이 다소 강하게 좀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포스코와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현대차 순으로 지금 총액 기준으로 순매수가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포스코 쪽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17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기관 쪽에서 77억 이상의 그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에 대한 저점 매수 개념이 확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몇 종목 같은 경우는 업종 전체가 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가운데 이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수급도 양호한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업종이 이제 건설업종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수업종 쪽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한 두 종목 정도를 이제 편출입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이 포트폴리오는 한국전력, KT, 현대백화점, GS건설, 삼성물산에 현대모비스까지 추가를 했었는데 KT와 현대모비스를 일단은 제외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현재 탄력 둔화로 인해서 이제 시간 조정이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시켰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꺾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편입을 시키는 종목은 웅진코이 쪽을 KT 대신에 이제 편입을 시키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본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한국전력, 웅진코이, 현대백화점, GS건설, 삼성물산까지 이렇게 이번 주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내내 관심권에 뒀던 종목군들이 현대모비스였는데 일단은 이번 주 초부터 일단 제외가 됐고요. 이 대신에 KT도 마찬가지로 제외가 됐죠. 대신에 올라온 종목이 웅진코이입니다. 웅진코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을 이제 웅진코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관의 이제 수급 구조 상당히 좋습니다. 8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2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순매수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당사 그동안 화장품 사업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해외 마케팅 조직의 불안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의 탄력 둔화가 지속됐던 종목이고요. 과거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만은 전주 금요일부터 당사의 상승 탄력이 이제 제대로 발휘가 되면서 그동안 박스권이었던 부분을 이제 강하게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모멘텀으로서는 이제 말레이 법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기업의 실적 면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화장품 법인 매출 상당히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말레이 법인의 1분기 정수기 판매 대수가 지난해 대비로 이제 3배가 증가했다라는 점, 규모는 작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세를 좀 구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 종합지수상의 매수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웅진코이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이제 영향을 좀 받아서 긍정적인 수급 구조와 향후 실적 부분 그리고 해외 쪽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실적 부분 이러한 부분을 판단을 해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모멘텀은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저점 매수가의 최저점은 38,5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현재가가 이제 39,800원 정도 수준이 돼 있습니다만은 현 주가부터 38,500원 밑으로 해서 하향 3번의 분할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월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49,000원이 고점인데요. 45,000원까지 일단은 돌파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모든 이제 기대 심리가 무너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이 하회되는 37,7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현금화하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웅진코웨이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보유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몇몇 종목들, 강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52주 고점을 넘어가는 주식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메디포스트를 한번 주목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메디포스트는 성체 줄기세포 관련해서 제대일 줄기세포의 치료제 카디스템이라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상업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최근에 52주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좀 줄이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랠리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52주 고점을 넘어간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최고 고가의 주가를 사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넘어간다는 것은 매물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향후 추가적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메디포스트에 이어서 중해 신약도 역시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임상 3상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 회사들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전고점의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S&T 모터스가 효성기계였었는데요. 미국의 할리데이비스로 유명한 그런 네트워크에 향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억 달러어치의 수출을 하기로 계약이 돼 있어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특히 이륜 전기차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 테마주로 부상할 수도 있다. 또한 실적 호전에 따라서 향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조정받으면서 본격적인 그런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메디포스트, 중해신약, S&T 모터스 세 종목을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한 종목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메디포스트가 일단 제일 먼저 52주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지난 1월부터 3월에 대량 거래가 실린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구간을 가볍게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그런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번 상승 때도 한 2배 정도 랠리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현재 35,500원 정도 부근 오늘 시초가 전후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전략과 그리고 지지라인을 5일선인 28,500원 지지라인을 이 정도로 보시고요. 준비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역시 분할 매수가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추세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현 주가 대비 한 3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을 해봐라 이런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재 시황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보다 탄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800억 그리고 프로 매수세가 지금 5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대형 우량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 거기에 포스코를 기반으로 한 삼성전자 대형 우량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인데요. 시장 포인트에 대한 부분 좀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대형 우량주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고점했을 때 1,700건에 들어가면 주식형 한매가 이슈화 되면서 실질적인 매도세가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1,700을 넘길 수 있는 포인트의 수급 주체가 어디겠느냐. 내용의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장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겠느냐, 수급 주체가 어디겠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이 슈팅 자체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오늘 원화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수세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700을 돌파할 수 있는 매수 주체가 강력한 모멘텀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본다면 일단 비중은 우량주 부분으로 인해서 비중은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이고 1,700 이상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모멘텀이 보였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그리고 주도주군들로 인해서 다시 주도주들이 재반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좀 주식 포지션을 늘리셔도 좀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700이 육박했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들을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종목별로 한번 빠르게 살펴봐야 되겠죠. 많은 종목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3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 시청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매수 비중이 따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매수 비중까지 앞으로는 꼭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일단 포스코와 함께 인수합병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가 또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주가에 큰 변화가 있었냐 그 부분을 살펴봤더니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포스코 인수협상에 대한 MOU 체결에 대한 부분이 된 후로 주가는 더 하락을 했죠.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가 많이 팽배해져 있다. 그 기대 심리가 좀 사라지면서 전체적인 주가가 하락으로 만들었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수준은 대우인터넷에서 36,000원이면 거의 박스권 고점에서 사신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좀 큰 그림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개발에 대한 부분이 포커싱은 가장 어떤 주가의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는 주식이고 그 자원개발이란 미얀마라든가 서기 유전 이런 부분들이 2013년부터 본격적인 수익 모델과 어떤 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하고 포스코가 실질적인 인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풍부한 자금, 포스코의 자금 지원 여력과 실질적으로 자원개발의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포스코가 강력하게 좀 지원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그 어떤 시너지 효과로 철건에 대한 부분, 철강 수출 물량이 좀 증가한다는 게 이제 동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수준, 펀더멘탈상으로 본다면 주가 수준이 좀 많이 과도하게 밀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 고점에서 하셨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손절가를 제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은 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8,000원이 다시 이탈하면 주가 수준은 좀 추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지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단기 1차 34,000원대가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4만원대 이상을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으신다면 목표가를 좀 4만 원대 이상 그리고 포스코와 합병 후에 좀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좀 천천히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종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중해신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15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절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어느 수준에서 손절을 해서 다시 매수를 또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다고 하고요. 이 상황에서 현재 물타기도 괜찮은지 그에 대한 질문도 한번 올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분께서 이런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손실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손실폭이 좀 크시고 비중도 작은 종목의 40% 정도는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비중이 40% 이상 되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늘리시는 전략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중해신약 의약품 제조하고 R&D 판매까지 같이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요 최근래에 주가 수준을 보시면 좀
그 거래량들이 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차트의 흐름상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분 국내 첫 임상 승인을 받았다. 뭐 관절염 치료제 1분기에 대한 첫 1차 통과를 했다. 뭐 요런 기사들이 좀 이 중개시장 동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제약주들이 꾸준하게 시장에 버림을 받다가 요 최근 내에도 시장이 조금 주춤하면서 제약주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는가 싶더니 이렇게 개별 종목군들로 재료들이 이제 부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질적인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 단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아직까지 실적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쪽 주들이 좀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겠지만 이런 장기 소외주들도 일정 부분이 되면 어느 정도 3,500원대 박스권 이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사신 가격이 5,150원 정도 부분이 보이는데 아직 1분기 적자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투자의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종목들 과거 경험상 보면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되면 단기 급등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보다는 단기 어떤 임상 승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보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기 아래권의 거래량이 충분하게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고점 사신 가격대 부분 정도까지는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단기 급등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여기서 부분은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 단기 거래량 증가와 모멘텀 플레이들이 상당히 재료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 관점에서 놓고 보시고요.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2,500원이 다시 무너지면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앞전에 고점에 또 5,000원 가격대까지 단기 급등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00원 선으로 손절 라인을 정해 주셨고 비중을 따로 늘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평가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5,000원 선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중개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대형주입니다. 포스코를 가지고 계시는데 51만 6천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이분께서 비중 100%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포스코는 제가 한 3주 전인가 이 추천 종목으로도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오늘 뭐 단기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 요 최근 내에 보시면 삼성전자보다 포스코가 반등 시에 탄력이 좀 세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으실 겁니다. 단기 소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반기로 갔을 때 철근석 가격에 대한 하락 모멘텀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7월에 들어서 포스코가 제품 가격을 전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때 목표가 52만 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일단은 중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1만 6천 원 거의 제 1차 목표가 정도의 수준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수준 정도까지는 좀 인내하고 지금 수준에서는 좀 버텨보실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손절가도 짧게 말씀드렸고 40만 원을 이탈을 하면 44만 원을 이탈을 하면 단기 손절가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2만 원 정도의 박스권 하단 정도를 1차적으로 목표로 보시고 그 후에 만약에 하반기 좀 길게 보시면 소재 관련주라든가 산업재 관련주들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좀 빠르게 나타난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대체할 새로운 주도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 항상 준비하시면서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 좀 있으셔도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건설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서희건설을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죠. 3.3%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께서는 손실폭이 꽤 있으신데 2,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입니다. 지금 가격이 1,400원대니까 손실 2분 역시 무시 못할 그럴 수준이거든요. 네. 서희건설은 건설에 대한 부분이 포지션이 많기도 하지만 건설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인 공공주택 부분하고 교회, 병원이 주 매출처로 잡혀져 있고 어떤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작은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대한 실적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견실하다. 근데
단기 건설주에 대한 바람 그리고 구조조정 이런 여러 가지의 풍파에 건설주들이 같이 휘말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서해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바이오가스에 대한 부분 성장 동력을 또 갖고 있는 회사고 가장 업계에서는 바이오가스 부분에 좀 일찍 들어간 제일 최초에 들어갈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일찍 들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으로 가시화된다면 주가 수준은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단기 건설주에 대한 바닥권 형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대형 우량주보다 작은 것까지 좀 확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큰 대세 흐름에서는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주가 수준은 아직까지 좀 모멘텀을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600원에 대한 부분 좀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하실 거 아니시라면 건설주 사이클을 좀 기다리시는 사이클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단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권 지금 120일 라인선이 있는 1,750원 선이 일단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00원대 지금 실적 추이를 본다면 1,200원 수준 정도의 이탈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시각을 좀 놓고 보시고요. 좀 흐름 안에서도 어떤 이 사이클이 분명히 사이클은 순환하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거기에 대한 인내심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확신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투자의 관점을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다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리는 자세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살펴볼 종목이 한솔재즈입니다. 이분께서는 최근에 기분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12,000원이신데 지금 현재 가격이 13,30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한솔재즈 지금 요 최근에 들어서 그 가장 상승력이 강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고 거기에 대한 부분 또 작게 빠진 종목이 시장이 흔들리면서도 좀 작게 빠진 종목이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가 꾸준하게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펄프 가격의 하락이 좀 이 회사의 그 향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중국의 도매상들이 비축했던 펄프를 이제 좀 방출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펄프 가격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원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한솔재즈의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외국인과 기관은 충분하게 앞에 상승 부분 때 포지션을 충분히 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상승이 좀 마무리됐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이고요. 이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박스권 흐름을 좀 지금 14,000원대와 12,500원대의 박스권을 좀 구간을 좀 거치면서 2차 상승 랠리를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답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이후에 주가 수준은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거기에 대한 부분 실적 추이 PER 6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 수준도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주봉상 봤을 때 16,000원, 앞전 고점이 16,000원 수준까지는 조금 더 한번 인내를 갖고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과 박스권 이탈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려서 조금 더 수익을 더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금 더 수익을 더 늘리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솔재즈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영우통신에 대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우통신 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종목 선택한 이유, 손실이 상당히 크셨거든요. 근데 오늘 대거 만회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우통신 꽤 많이 오르고 있네요. 네, 영우통신, 와이브로라든가 이런 통신, 단말기 기업, 부품업체들의 상당히 상승력들이, 단기간 좀 강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매수 단가에 대한 부분, 9,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에 대한 부분들은 목표가, 사신 가격까지는 좀 가지 않겠나, 박스권 하단 부분이 9,000원 수준 정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신 가격 부분이 좀 강력한 저항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121선 라인이 8,600원에 놓여있고 지금
60일 라인이 9,000원대에 놓여져 있는데 이 가격대는 지금 11,000원대와 지금 9,000원대 박스권을 그렸던 강력한 저항권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신 가격대가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전략대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원 언저리에서 지금 60일선을 단기 돌파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그 시세에 대한 부분,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241선 라인이 있는 7,200원대에 대한 부분은 쉽게 좀 무너지기는 어렵다. 오늘 또 단기 반등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9,000원대 근접하면 조금 일단은 전량 좀 손절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유리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그랜드백화점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매수를 그 사이에 하셨네요. 13,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랜드백화점에 대한 상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백화점 부동산 매각 소식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한번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의 수준은 그 자산에 대한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부분이 이 매각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장기 성장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단기 매각에 대한 시그널은 다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지금 어떤 매수에 대한 시그널은 그다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향후 이 매각 자금이 향후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와 조금 포커싱이 잡혀져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또 내수 관련주들이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내수 관련주들의 붐이 조금 더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을 이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21선 라인이 이탈하지 않은 8,570원 정도 되는 가격이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관점으로 놓고 보시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앞전에 지금 갖춰져 있는 가격 9,300원 정도가 근접하면 조금 더 매도 전략을 단기 좀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 좀 갖춰져 있는 플레이 그리고 향후 좀 주가가 새롭게 형성이 되려면 모멘텀이 좀 필요한 주식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은 보수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비중까지 함께 올려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말씀대로 한번 잘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랜드백화점을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상담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 저희가 살펴볼 차례죠.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중에 일진전기라는 주식을 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진전기에 대한 부분, 그 해외 수주가 굉장히 호조세를 띠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 스마트 미터와 충전기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요 최근에 구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선 원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이 좀 개선 속도가 좀 빠르다. 거기에 대한 오늘 모증권사 두 군데에서 그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 2분기 실적 호조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 실적 호조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는 10,000원대에 대한 굉장히 저항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 보면 10,000원대와 지금 1,500원대 좀 갖춰져 있는 모습인데 차트 흐름을 보면 주봉상 보시면 흐름상 보시면 오랫동안 13,000원대의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 때를 좀 단기적으로 수렴 과정을 좀 마무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널에 거래가 수반이 되면 이번 주에 거래가 수반이 되면 단기적인 어떤 이익 개선 속도에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도 거래량이 54만 주 정도 전 금요일보다 좀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거래량 증가와 맞물리면서 주가 수준이 이런 종목군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상으로 봤을 때는 좀 여기서 분할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1,500원이 강하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는 날 쫓아가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쫓아온다면 단기적으로 11,500원 수준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1,500원 이상에서
거래량이 싫으면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중기적인 전략에서는 좀 더 그 중기 보유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10,000원대 이하에서 좀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쓰시는 게 향후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투자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일진전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잘 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 같이 했고요. 메리츠증권의 신종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피는 0.7% 오르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고요. 1687포인트 선을 걷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하락 전환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0.01%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491선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장 마감 상황과 함께 주요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